안녕하세요. 저희는 넷스타그램 팀입니다. 지금부터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친구, 혹시 어떤 SNS 사용하세요? 저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거의 다 쓰죠. 와, 많이 하시네요. 그러면 SNS를 사용하면서 어떤 느낀 점이 있나요? 아니, 유용한 정보들도 많은데 욕, 신조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물론 SNS에 관한 통계 자료가 많지만 SNS 종류별로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호기심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SNS를 올바르게 사용하기 위한 대안을 마련하고자 이 통계 포스터를 제작하였습니다. 조사 대상은 본교 104명이고 설문조사는 인터넷으로 했는데 이게 주관식 질문이 뭔가 응답률이 낮은 경향이 있다 보니까 모든 질문을 객관식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제 본격적으로 연구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 SNS 종류별 학생들에게 미친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언어 습관입니다. 본 그래프는 줄임말, 신조어, 비속어, 표준어를 사용한 비율을 트리맵 방식으로 나타낼 것입니다. 본 결과를 통해서 유추해서 각 SNS가 언어 오염도를 수치화할 수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표준어의 사용 비율이 높고 비속어와 줄임말의 사용 비율이 낮은 네이버 밴드나 인스타그램과 같은 SNS들이 언어 오염도가 낮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SNS 종류별 정보 노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SNS 종류별 나타낸 정보를 워드 클라우드 형식으로 나타내 보았더니 모든 SNS에서 공통적으로 교우 관계와 관련된 정보, 즉 친구 관계와 관련된 정보를 가장 많이 접한다고 응답하였습니다. 또 나타난 결과를 정보 제공자의 다양성과 연관시켜 보았더니 정보 제공자는 한정적인 카카오톡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접하는 정보 또한 한정적인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SNS는 본래 목적에 맞도록 주로 사교적인 정보가 오고 가면 SNS상의 정보 제공자의 다양성과 사용자가 접하는 정보의 다양성 간의 관련성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네, 저희는 SNS 중독성을 알아보기 위해 SNS의 용도와 목표 시간 초과 정도에 대하여 설문조사하였으며 각각의 응답에 대해 전체 비율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원그래프를 사용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부분의 SNS에서 친구들의 소식을 접하기 위한 용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리고 목표 시간 초과 정도에서는 페이스북에서 목표 시간을 초과한다는 응답에 대한 합이 과반수 이상으로 나타났습니다. 친구들의 소식을 접하기 위한 용도가 가장 높게 나타난 페이스북에서 목표 시간 초과 정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보아 SNS를 통한 사회적 단계망 편성이 청소년에게 중독을 유발한다고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타매체 접근성은 각 분야에 대한 비율을 순위별로 알아보기 위해 가로막대 그래프로 하여 높게 나타난 분야 순서로 그래프를 구성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네이버 밴드를 제외한 SNS에서 모두 유튜브가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고 페이스북에서는 다양한 매체와 접근성을 가짐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청소년의 SNS 사용이 유튜브 사용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알 수 있었고 다양한 게시물과 광고 공유가 특징인 페이스북에서 타매체에 대한 넓은 접근성이 나타남으로써 SNS의 광고 노출이 타매체와의 연관성을 높인다고 유추할 수 있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모든 내용을 깔끔하게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자, 왼쪽의 그래프는 이제 SNS별 각 항목의 수치를 나타내 방사형 그래프입니다. 모든 항목에서 페이스북이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고 언어 오염도는 카카오톡, 트위터, 그다음에 다운로드는 인스타그램도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무엇이냐? 자, 네이버 밴드는 사용자 수가 적다는 점에서 모든 점에서 낮게 측정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자료 조사에도 어려움을 겪었던 SNS입니다. 다음 인스타그램은 기능상 감성적이고 고품질 콘텐츠를 공유하며 광고 노출 경쟁이 적다는 점에서 언어 오염도와 다음에 중독성이 낮게 측정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래서 인스타그램과 같은 특성을 갖춘다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카카오톡은 대화가 많고 게시물 공유가 적기 때문에 언어 오염도가 높게 측정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카카오톡은 건전한 언어 사용을 위한 캠페인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트위터는 단문만 전달한다는 점에서 언어 오염도가 높게 측정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페이스북은 게시물 공유가 워낙 활발하다 보니
이제 모든 영역에서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고 판단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이 페이스북은 중독성도 높기 때문에 스크린 타임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친구, 이렇게 보니까 이 메스타그램이라는 SNS도 참 괜찮은 것 같지 않아요? 네, SNS를 계속 써보기만 했는데 이렇게 분석해보니까 정말 새롭고 신기한 게 많네요. 네, 이상으로 저희 팀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